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의 문현진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많은 종목들이 또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나날이 깊어져 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데일리 TV 주챔쇼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최대한 빠르게 볼 수 있는 유튜브 채팅 상담도 있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이 열려 있죠. 전화 상담은 02-3772번에 0269번으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전화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도 속도를 좀 올려서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전화와 채팅 상담 올라오는 동안에 시장을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시장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조금 빠져내려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빠지고 있는데 왜 빠지는가 하면요. FOMC가 지금 열리고 있죠. 그래서 그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은 주시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기에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들 때문에 야, 이거 매수하기엔 조금 겁이 나고 그렇다고 다 팔아치우기에는 아니 연준이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굳이 팔 필요까지는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시각이 계속 공존해서 싸우고 있다가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것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도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이자를 많이 주니까 당연히 미국에 돈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 말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미국으로 돈이 많이 쏠려 들어가니까 달러가 부족해질 것이고 달러가 굉장히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라든지 글로벌 투자 자산들은요. 야, 한국에 있는 주식을 팔아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가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유들도 역시나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 환율을 방어를 잘 해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역시나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야, 달러 우리 그냥 가치를 교환 한번 하자. 우리가 부족할 때 언제든 쓸 수 있게끔 해줘. 마이너스 통장 뚫어줘. 라는 그런 느낌으로 방어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나라도 덩달아 금리를 올려가면서 방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나 이자에 대한 부분들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경제는 금리만 알아도 거의 80%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금리 하나 때문에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도대체 뭐 어떤 의미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 환율에 대한 문제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도 좋고 따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쪽이 바로 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오늘은 지수가 역시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지수는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간만에 보는 종목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시 5G라든지 이런 관련주, 통신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를 미국에 납품하기로 했다. 1조 원 계약을 따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통신주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바닥을 좀 다지고 난 다음에 저는 늘 말했지만 5G는 망한 사업이고 6G 산업으로 넘어가야 이 통신 장비 업종들이 한번 뛰어오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G 관련주가 지금 많이 올라올 것이다. 오늘부터 당장 막 수직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락을 멈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G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빠지는 거야 하고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고 또 많이 겁도 나셨을 거고 지겨웠을 텐데 이제 그 바닥을 잡는 어떤 수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바닥을 잡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께서 그럼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추가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고
없고 지금은 바닥을 잡는 과정을 조금 지켜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5G 업종은 지금은 결국 자리를 잡고 6G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저는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요. 조금 멀리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노리신다면은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이 저는 5G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기 관점으로 모아가는 쪽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굳이 지금부터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 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면 5G도 저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던 종목들 체크 한번 해보면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지수는 2600포인트를 무너뜨릴 것인가 무너뜨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남아있을 텐데요. 지금은 추세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흐름이 내려가는 흐름이 자꾸 이렇게 약간은 꺾여서 완만한 게 아니라 약간 가파르게 꺾여 내려가더라. 그래서 경사가 점점 심해지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을 여기 위에 굴려보면요. 떼구르르르 굴러가다가 경사가 심해지니까 좀 더 가파르게 내려가니까 어때요? 속도가 조금 붙겠죠. 그래서 하락의 추세도 마찬가지로 완만하게 내려가다가 가팔라지면은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락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FOMC 결과에 따라서 저는 뭐 상승이 나올 수 있고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한테는 되게 안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국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내용이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지수만 올라오면 사야 되겠다 하고 추가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이라든지 조금 돈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현금하려고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오고 개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할 때가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뒤쪽에 나오고 있는 거래량이 조금 뭉치가 살짝 이렇게 높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 여기 나오는 거래량은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거고 현금을 지금 마련하고 싶은 부자들이라든지 큰 손들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하기 딱 좋은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매수를 외치는 개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지금은 개인들이 아직까지도 군침 흘리는 장세다. 그 말은 위기가 아니다. 결국 한 번 더 밑으로 쭉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별로 머지않은 시기에 내에 한번 크게 빠질 것 같으니까 그때를 기회로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은 떨어졌을 때 더 사도 되는 종목인지가 좀 중요하겠죠. 더 사면 안 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이 더 사면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 종목인지 제가 칼같이 그리고 냉정하게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전화 상담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유, DL건설인데요. 네, 한숨부터 나오시네요. DL건설이고요. DL건설이고요. 네. 예, 3650원에 30불. 네. 3650원에 30%요? 예. 저는 일단 뭐 여러분들이 다들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상담 방송을 이것저것 많이 보실 텐데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다 아세요. 저는 건설사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건설사 투자하는 것을 지금 시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시기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생각 한번 해볼 때는 예금이자, 뭐 적금이자 올라가겠지, 그 내려가겠지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대출이자 올라가려나? 아, 대출을 좀 내볼까? 하지 말까? 이런 것만 고민하는데 경제라고 하는 이 커다란 틀로 보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곳이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집을 살 때 현금 박치기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집 샀다 할 때 뭘로 샀냐? 현금으로 샀다면 우와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현금으로 사냐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대출을 끼고 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설사들도 집을 지을 때 자기 돈으로 짓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다 은행에 대출을 껴가지고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건설이라고 하는 이런 업체들과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이런 업체들은요.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런 시기에 지금 DL건설, 그러니까 건설사를 이렇게 위쪽, 주가가 아래쪽에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는 시절에 투자하신 것도 아니고 주가가 위쪽으로 튀어오른 이 시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튀어오른 이유가 뭘까 하면요. 지금 2019년부터 21년까지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과 그리고 정책 테마가 엮여 있었죠. 아무래도 건설 뭐 재건축을 많이 할 거다, 뭐 공급량을 늘릴 거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정말로 이렇게 사리분별하지 않고 그냥 주가가 올라가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이거 진짜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건설사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건설하기도 힘들어지고 집을 지어도 분양이 안 되고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으니까 또 그것도 안 될 거고 있는 집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판국에 얘들이 얼마나 더 하겠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얘는 전망이 밝은 게 아니라 전망이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업이 여기서 바로 죽으란 법은 없어가지고 반등은 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쓰리바닥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적인 차트를 만들어서 26,000원대 반등이 나온다면 3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요. 지지가 안 된다면 밀려가지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락을 계속해서 내려가게 될 텐데 그러면 26,000원이 무너질 때 들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떨어지면 추가매수 해야 되겠다 생각보다는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어울리는 종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손절가는 어디까지? 26,000원을 잡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려면 26,000원인데 조금 더 약간 루즈하게 다 잡으려고 하면 25,500원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거 무너지면은 그냥 아쉽지만 아프지만 손절하시는 게 시간도 벌고 다른 종목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걸 그러면 사려갖고 빨고지를 사놓으면 어떨까요? 그냥 주식을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매도하시고 그냥 주식 매도하신 금액을 돈 다 빼가지고요. 그냥 딴 거 하세요. 딴 거. 적금하세요. 적금. 그런 생각으로 돈 못 벌어요. 이건 제가 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안 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직원이 꼭 이 좋다고 막 어필해서 밑부지가 샀던 건데. 예, 협박당했어요 혹시? 혹시 증권사 직원이 막 칼 들고 협박을 했나요? 아니면은 뭐 그렇게 이야기한 거 듣고 내가 샀나요? 아니 제가 산 거 아니라니까요. 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냥 강제로 매수했어요. 그럼 신고하세요. 그런 거는. 그거는 지금 돈을 함부로 그 사람이 함부로 하신 거잖아요. 선택을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사라고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거 하신 거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산 거잖아요. 내 돈을 함부로. 그런 거 신고하셔야지. 그게 아니면 내 탓이요 하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결정 시청자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결정이 아니었다 생각하니까 떨어지면 25,000원대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반등 나오면 3만 원대 정리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K 26만 2,800원인데요. 네. 비중은 15%. 네, 이게 최근에 잠시 수익이 조금 났었는데 이걸 제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시점을 잘 모르겠어서. 네, 맞아요. 개인들이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좀 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수익이었나요?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뭐 이거 그렇죠. 먹으려고 내가 샀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나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대형주 이렇게 SK와 같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네. 이 기업이 19조가 넘어가거든요. 네, 네, 엄청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산지가 꽤 됐어요.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큰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가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맛은 없어요. 네. 주가가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움직여요. 거기다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앞에가 엄청 급등한 것 같지만 여기 올라간 게 거의 34% 정도거든요. 앞쪽에 급등하고 올라간 게. 그죠? 네. 저거 올라간 게 한 34%, 지금 34% 맞나요? 34% 정도가 되는데 24%네요. 얼마 안 되네요. 34% 맞네요. 34%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34%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로 치면 상한가 한 방이에요. 그죠? 그럼 하루 만에 올라올 걸 얘는 지금 며칠에 끊어서 올라온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한 달 동안 시간 끌면서 올라와요. 다른 종목은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30% 가는데 얘는 느릿느릿
그러면 우리가 한 방에 올라가면 어머 지금 팔아버릴까 하고 하루 만에 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안 파니까 올라갈 것 같고 파니까 또 내려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미쳐버리겠네. 올라갔네 또.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하루 종일 한 달 내도록 보면서 고민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돼요. 뭐냐면 사놓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정해놓은 자리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나는 안 팔 거고 쳐다도 보지 않을 거야. 이 돈 없어. 난 잘 살고 잘 먹고 살 수 있어. 하는 그 정도의 여유와 돈이 있는 분들이 투자하시면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게 대형주예요. 근데 시청자님이 이 종목에 제가 얼마나 투자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15%가 1억, 2억, 3억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런 소액으로 투자하면요. 요 정도 올라왔을 때 지금 뭐 수익이 잠깐 났었는데 봤자 2%, 3% 이거 누구 코딱지 붙이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들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나요. 왜냐? 내가 원하는 거는 목표 수익률은 막 20, 30%대 좀 크게 벌고 싶은데 얘는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 오래 걸리고 하루 종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사람 흔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로 나는 35만 원이 아니면 안 팔 거고 이게 15만 원 내려가면은 내려간다면 더 살 거니까 돈 많아 이랬을 때 할 수 있는 투자예요. 그러면 SK라는 종목을 시청자님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어울리는 자리일까요? 어울리지 않는 자리일까요?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뭘까요? 돈이 없으면 이거 지금 돈 못 번다라고 했어요. 그럼 시청자님 지금 돈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저는 뭐 급하지는 않은데. 급하지 않은데 그 만족할 만한 수익률 못 얻는다 이 말이에요. 네네. 급하지 않은 것도 중요해요. 근데 급하지 않으면 좀 더 수익률이 좋은 탄탄한 탄력이 좋은 그런 기업들로 투자하시는 것이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급하지 않은데 전화를 이렇게 약간 올라왔다 떨어지니까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진짜 장기 투자로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거 35만 원까지 안 오면요. 전화도 아무 때도 안 하고 그냥 볼일 보고 계세요. 낚시하고 계시든지 운동하고 계시든지 책 보고 계시든지 영화 보고 이야기 안 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급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 말이 급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올라가다 조금 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문현재 멘토님 날 살려주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안 돼요. 이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SK라는 종목을 투자하지 마시고 나오신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 조금 이렇게 바닥을 잘 잡고 탄탄한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거 기억하세요. 네.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싸면 사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탄력이 좋은 종목으로 조금 옮겨가시는 게 어떨까. 지금 제가 보기엔 대형주에 어울리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종목 교체 의견 드려요.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CIS 네. 16,100원에 10%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됐어요. 이거 산 지가. 네. 지금 하도 안 올라가서 매도를 해야 되나 했는데 지금 제가 산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대한민국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봐도요, 알 수 없고요. 그거 안다고 하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걸 네.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언제, 어디까지 이거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전부 다 거짓말쟁이고 그 사람들 다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지.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이건 알 수가 없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이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미국에서 2차 전지 투자를 많이 하겠다, 우리나라도 하겠다 해서 뭐 배터리 데이라든지 이런 것들 행사도 많이 열고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자꾸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얘가 지금 바닥에서 그럼 2차 전지 기대감 있을 때 한번 튀어 올라가 봐야 되겠다라고 올라와 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걸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이거를 지금 2차 전지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비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냐 적냐로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맞출 수 있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없을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네. 그냥 단순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라오면 팔고 안 올라오면 그냥 어떻게 할 건지 대응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올라왔을 때 그냥 본전쯤에서 팔면 되는 거고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회사가 네. 흑자가 나고 있다가 지금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니까 원자재 가격 올라가서 비싸지니까 아무래도 얘가 뭐 2차 전지 뭐 생산을 위해서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제조 장비 만들려면 철근 필요할 거고 뭐 플라스틱 필요할 거고 구리, 아연 뭐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비싸게 사오니까 어때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상황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네. 별로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와줬다는 것은 고마운 일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안 올라올 때도 팔아낼 자리를 정해놔야 돼요. 그러면 14,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정리하겠다. 또는 아래쪽으로 봤을 때 13,000원이 최근에도 지지를 받았던 자리잖아요. 그죠? 네네. 13,000원 되니까 귀신같이 올라가고 13,000원 되니까 귀신같이 올라가죠. 그죠? 네. 그러면 13,000원이 무너지면은 이거는 큰일 날 수 있겠다 생각하고 13,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놓고 올라오면은 15,000원 이상 떼면은 어디든지 내가 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들고 있는 것보다 빨리 파는 게 유리하니까요. 아, 네. 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본전까지 올까요? 이거는 자꾸 전문가들을 점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시청자님들의 계략이에요. 네.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예측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응을 하라, 전략을 짜라. 그래서 전략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마인드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3,000원 무너지면 손절, 반등 나오면 15,000원 이상에서 정리한다 생각하고 지금 2차전지 관련 테마가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아마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본전쯤에 판다 생각하고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이고요. 삼성물산. 네, 30% 갖고 있다가 네. 10% 팔았어요. 네. 20% 갖고 있는데요. 매수가가요? 12만 원. 12만 원이요. 12만 원에 30% 갖고 있다. 30% 갖고 있다가 팔았어요? 네. 잘했습니다. 최근에 오늘 좀 이렇게 올라올 때 팔았네요. 네. 네, 잘했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손해보고 팔았죠. 괜찮아요. 12만 원. 괜찮아요. 누가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손해를 내가 보겠다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내가 결정했는데 누가 손가락질해요? 그거 아무도 손가락질 못해요. 그리고 손해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잖아요. 한 2, 3% 떼면은 괜찮아요. 네. 충분해요. 장기적으로 잘했어요. 갖고 있어도 되겠네요. 너무 잘했고요. 일단은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충분히 주식을 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하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안 팔아요. 하수들의 공통점은요. 본전이 아니면 안 판다. 수익을 줘도 안 판다. 손실 나면은 반토막 났을 때 손절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이상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얼토당토하는 매매를 하고 있어서 하수들의 문제점이 다 똑같거든요. 안 판다인 건데 시청자님 어쨌든 오늘 조금 이렇게 최근에 반등이 네. 나왔을 때 팔아냈잖아요. 그죠? 네. 아주 훌륭한 자세예요. 그 정도 자세만 있다면은 어떤 투자를 하시던지 간에 돼요. 저는 진짜로 칭찬해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기업 자체도 역시나 삼성물산은 뭐 지금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가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제가 건설사 별로 안 좋아합니다라고 하는데 여기 뭐 건설 부분 33%, 상사 부분 49%, 패션 부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얘도 네, 건설에 네. 엮여 있어요. 삼성물산도. 근데 네. 저는 삼성물산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이건 지분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삼성 계열사, 삼성그룹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회사는 뭡니까 하면은 삼성물산이에요, 지금은. 아, 그럴까요? 그래서 삼성 계열사들 중에서 삼성그룹에서 제일 위에 있는,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그룹이 뭡니까? 기업이 뭡니까? 하면 삼성물산이라서 저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본다면 이름에 홀딩스가 안 붙어 있을 뿐이지 얘는 거의 홀딩스와 같은 부분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네. 삼성홀딩스와 같은 느낌. 그래서 지주사격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기업을 사실은 올라오면은 위쪽으로 올라갈 때 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속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왜 뚝배기 같은 거 끓이면 어때요? 열 받는데 걸리죠. 엄청 오래 걸리죠. 네. 근데 열 딱 받고 나면 어때요? 오래 가죠. 양은 냄비는 좀 어때요? 빨리 끓고 빨리 식어버리죠. 얘가 약간 뚝배기 같은 아주 오랫동안 가열돼가지고 상승세 타고 나면은 상승을 좀 오랫동안 막 2년, 3년 동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아까 SK 상담하고 똑같은 게 장기 투자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투자하신다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큰 돈이 없이 내가 좀 장기 투자 마인드도 없고 여유도 없고 생각이 약간 이렇게 맨날 좀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게 되면은 그 수익이 나질 않아요. 얘가 100% 올라가도 나는 5%밖에 못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잡냐인데 오늘 매도하신 걸 제가 잘했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비중이 위에서부터 30% 이렇게 많으면 안 되고요. 얘는 9만 원, 8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9만 원, 8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비중이 많아져야지 지금 여기서 비중이 많으면 안 돼요. 12만 원 산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투자로 관점을 만약에 갖고 계신다면 저는 8, 9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비중을 왕창 산다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뭐 나는 장기 투자 개념은 없어요라고 한다면은 요건 지금 여기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13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네. 매도한다 생각하고 수익을 좀 챙겨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10만 원짜리가 무너지면 그냥 장기 투자 하세요. 난 성향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10만 원 무너지면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장기 투자를 합시다 이거는.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나 10만 원도 올 수 있다 이거죠? 예,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 새하요. 세하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740원에 15%요. 1,740원에 15%. 네네.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5개월 됐어요. 5개월 됐어요. 네네. 작년 말쯤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 작년 11월쯤에요. 이거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글쎄, 뭐, 앞으로 제주들과,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투자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오래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 기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과, 제약, 화장품, 포장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지 관련주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거 맞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로 포장업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엮여 있는가 하면은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는 선방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생필품 이런 쪽들은요, 돈을 자꾸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싸든 싸든 휴지가 비싸든 어쨌든 휴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부터 해서 돈을 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주가가 막 폭등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기업인가라고 하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 변동이 자꾸만 이렇게 있을 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얘가 파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파도도 보면 산도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게 주식에도 그대로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뭐 할 차례일까요? 내려갈 차례요.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음에는 뭘까요? 올라갈 차례요. 예, 맞습니다. 2, 4, 6, 8 다음 뭘까요? 10이요. 예, 그런 아주 기초적인 IQ 테스트 같은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음 뭘까요? 네, 내려갔습니다. 아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요. 올라갔다 내려갔으니까 뭘까요? 올라가야죠. 예, 맞습니다. 그냥 이런 이치대로 가는 거고, 지금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어정쩡한 자리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구간을 다 버티고 있으니까 나는 5개월이나 걸렸어요. 하지만 그냥 천천히 샀으면 이렇게까지 안 기다렸어도 됐고, 어쨌든 난 이 구간을 지났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올라가는. 맞아요. 별 흐름이 없다면, 큰 악재가 없다면 회사가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있고 테마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코로나 끝났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역시나 포장 이런 것들, 택배 이런 것들 한번 중독되면 이거 끊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역시 인플레이션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저는 상승세 다시 간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만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내려갔다 올라갔을 때 사실은 1,500원대에 자리 잡으면 바로 올라올 종목이라서 1,500원대가 되면 그냥 더 사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1,500원대 자리를 잡는 걸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비중을 조금 더 한 25%까지 늘리시는 것도 추천드려보는 모양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사기가 좀 두렵고 약간 애매모호하다 싶으면 전화를 한번 더 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가격 왔다고 사는 것보다 저 가격 왔을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기 한 일주일 열흘 전에요. 네. 거래량을 한꺼번에 많이 실어가지고. 네. 맞아요. 거래량이 많이 실려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설명해드리기에는요, 한 2시간 걸려요. 시청자님한테 이걸 설명해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전 정보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거 그냥 단순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500원까지 오면 사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1,500원 오면 전화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유튜브 상담으로 진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채팅창에 지금은 상담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애경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또 올라와 있죠. 애경산업 2만 원에 15% 지금은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애경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나쁜 기업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회사가 영업이익이 조금 줄긴 했어도 줄어든 거 빼고는 그런대로 괜찮다. 그리고 매출도 줄어들다가 다시 또 증가세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화장품 업종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다. 인플레이션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인플레이션 이런 앞으로 오는 경기에 있어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만 있으면 돈을 버는데 시간이 없고 불안해하니까는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바로 화장품 업종이라 생각을 해요. 그냥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돈 버는 게 뻔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냥 기다리질 못하고 있는 거죠. 맨날 상담하고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죽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식을 아예 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은 거저먹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갖고만 있으면 수익이 나는 건 맞는데 그 기다림이 싫은 거죠. 그냥 빨리 성공을 하고 싶고 노력은 하기 싫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가져가도 된다. 비중은 더 늘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홀딩하라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게 제이스택인데요. 10,000원. 10%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뭐 3년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최대한 손실폭이 줄어서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3년 기다리신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이스택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를 매수하신 게 조금 문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기업은요, 지금 딱 보다시피 아시겠지만, 뭐, 영업이익이 잘 보시면요, 2017년에 1,000억 영업이익이 났어요. 그리고 2018년에 63억이 납니다. 코로나가 없었죠, 저때. 그리고 어때요? 2019년에 4억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때요? 코로나 터지고 103억으로 적자가 나고 지금 완전히 지금 지하실로 가고 있는 중이죠. 이런 기업을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사면 안 되는 기업이지 않았나.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투자를 했을까? 뭐 재료가 있을까 하면 재료도 별로 없는 기업이었고 그냥 미중 무역 전쟁 하면은 거기에서 뭐 수혜를 받네 마네 이런 이야기로 막 급등이 나왔고 사실 뭐 이렇다 할 만한 뭐 메리트가 없어요. 소부장 이야기할 때 소부장으로 올라갔고 LED, LCD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또 그것도 엮여가지고 올라갔고 쓸데없이 엮이기만 많이 엮여가지고 가격만 비싸지고 돈은 실제로 벌지는 못하는 기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주가가 지금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있는 상황과 경기 둔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 이런 제조업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 조금 제조업들이 힘들죠. 지금 벌써 중국 제조업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IT라든가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잠깐 튀어오르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일단 6,000원대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8,000~9,000원대까지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9,000원이나 8,500원대에서 그냥 타협 보고 손실을 내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손실폭을 최대한 줄이는 자리가 8,000~9,000원대인 것 같다.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겁먹을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더 살 종목은 아니니까 그걸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을 한번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강남에 있는 더 모임 지하 1층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직접 얼굴을 또 이렇게 맞대가면서 여러분들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오프라인 강연에만 오시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해볼까 하니까요. 오셔서 직접 많은 이야기 들어보시고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남 탓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은데 항상 내 탓이요 해야 됩니다. 모든 결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푸드웰 8,990원에 15%입니다. 8,990원이요? 네. 산지 꽤 됐네요. 네. 이거 왜 샀을까요? 네,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하시면 안 되죠. 네. 일단 푸드웰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올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테마주 샀습니다. 네, 뭐 알고 계시는데 말을 안 했던 것뿐인 거죠, 그죠? 네.
일단 이게 과거에 뭐 이재명 관련으로도 엮여 있었고 정치 테마로도 엮여 있는 데다가 뭐 이제 식음료 파트 좀 올라올 때 살짝 올라왔다는 그런 게 있어도 거의 뭐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대선은 끝났지만 이제 지방선거가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또 이재명 후보께서 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튀어오를 것 같긴 해요.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못 팔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겠죠? 네, 다음 대선 기다려야 돼요, 그냥. 다음 대선까지 그냥 쭉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물려있다가 다음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이재명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테마는 한 번 잘못 물리면 진짜 답이 없어요. 정치 테마는 끝이 안 좋아요. 마지막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왕이면 정치 테마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주가가 막 급등락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홀려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은 돈 욕심에 이렇게 홀려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좀 줄이시고 이번 반등 나올 때 본전 정리하시고 테마준 다시 손대지 않으리라고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 아마 여기서 흔들 거예요. 많이 흔들 건데 본전을 한번 터치할 수는 있습니다. 터치를 하거나 뭐 정말로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많이 나오시면은 위로 한번 빵 치고 가면서 만 원 또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본전 또는 8,500원 정도쯤에서 타협 보고 매도하시고 정치 테마는 이제 앞으로 손 안 대야지 하고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경험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더 사지 마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나이백에 10%요. 나이백에 10%고 네. 38,000원이요? 네. 이거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상담이 좀 쉬워지죠, 그러면. 왜냐하면 회사가 돈 못 버는 기업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재무제표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투자하기 전에는 안 봤을 거고 하고 나선 이제 좀 상담 방송 좀 보고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재무가 안 좋구나, 적자가 나거나 회사가 돈도 못 벌구나 큰일 났네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미 투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기업은요,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올 일이 없어요. 그러면 주가가,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성과가 좋으면 많이 올라갈 거고, 성과가 안 좋으면 조금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또. 그럼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동안에 뭐 하면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없는 돈 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타협 볼지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기다릴 때 그렇잖아요. 뭐 하루 종일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친구가 늦어요. 그럼 내가 그냥 너를 그냥 365일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난 집에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기다릴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나 너 몇 시까지 안 오면 난 집에 간다 이런 게 있죠. 그 몇 시까지 안 오면 간다라는 거는 그 친구가 정한 겁니까? 내가 정한 겁니까? 제가 정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타협을 어디서 볼 건지를 시청자님이 정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19,1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저점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떠내려가고 그래요. 우리 연애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여자 안 만날게 했는데 또 만나면 어때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널 철석같이 믿었는데 거기를 네가 또 어겼어. 난 다시 너 안 믿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안 믿어. 넌 내려갈 거잖아. 이렇게 하고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저점 무너지면 손절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9,000원이 무너지면은 사실 19,500원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아프겠지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무너지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뉴스가 지금 약이 뭔가 효과가 있어가지고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걸 내가 지금 미리 알고 있으니까 몰래 더 사가지고 뭐 뉴스 터트리기 전에 내가 여기서 매집을 해서 끌어올릴 거야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버텨주면 한번 튀어오를 텐데 본전까지는 욕심내지 마시고 27,800원에서 30,000원 사이쯤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정리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엄청 밑으로 많이 빠질 수 있고 만약에 추가 매수하게 되면 19,000원 밑으로 밀릴 때 손절하기가 더 아파요. 더 비중이 많아지니까 더 아프겠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이 정도 아픈 게 낫지 여기서 더 사가지고 아프면 그거 손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냥 손실 보고 나온다 생각하시고 내려가면은
됐다. 내가 잘못 투자했으니까 그냥 19,000원에서 타협 볼란다 하고 그냥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 훌륭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좀 보시면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것만 몇 개 보시더라도 이런 건 안 하실 거예요, 앞으로. 네. 네, 그렇게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네. 에이테크 솔루션인데요. 에이테크 솔루션 매수가랑 비중이요? 아, 15,100원이고요. 네. 40% 정도 됩니다. 15,100원에 40%요. 네. 일단 이 기업도 지금 훌륭한 기업까지는 아니에요. 네. 다들 이제 이 영업이익을 좀 이렇게 잘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요즘에 떨어지는 기업들 좀 많이 보이거든요. 네. 에이테크 솔루션도 매출이 2,500억 이런데 영업이익 보면은 67억밖에 안 돼요. 아, 네. 예, 그러면 영업이익이 많은 건가요? 좀 적은 건가요? 아, 적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많이 매출은 올렸는데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되냐면 하청업체들이라던가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기업들의 특징이 이래요. 네. 왜냐하면 마진을 이렇게 좀 많이 떼줘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적은 마진을 먹더라도 최대한 이렇게 많이 팔아내는 매출을 많이 이렇게 치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네.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취약해요. 네. 그래도 그나마 얘는 선방을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거지. 그죠? 지금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약간 시온 모양,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밑으로 쭉 빠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얘는 어때요? 조금 완만하게 네. 떨어지고 있죠. 그죠? 네네. 그나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기업들은 적자로 돌아서 가지고 밑으로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얘는 그나마 버티니까 얘는 그나마 버티네? 그러면은 내려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손절할 이유도 없고 야 잠깐만 이런 데도 버텨? 그러면 한번 사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매수대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12,000원대, 이 13,000원대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추측.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버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자꾸 여기 13,000원 이하로 떨어지기만 하면 다 사서 모으고 있다는 것은 얘들이 뭐 물리려고 사겠습니까? 아니면은 수익 내려고 사겠습니까? 수익 내려고. 그죠. 근데 주가를 내려가는 것을 막을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많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산다는 말은 주가로 수익을 좀 보려고 사는 거라고 우리가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13,000원 이하로 안 빠지면 얘는 반등이 한번 나와줘서 17,000원대, 16,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심증을 가지고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손절보다는 보유해서 버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만약에 13,000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손절해야 어떻게 할 되나요? 거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손절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 네. 근데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벌써 40%예요. 그럼 네. 밑에서 추가 매수하기가 상당히 버거워요. 왜냐하면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에 거의 올인해야 되는 수준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면 어때요?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가져가는 하루 종일 어때요? 매일매일이 고통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객 전도가 돼버리는 거죠. 인생을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주식 때문에 인생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네네. 매일같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떨어질 때 아프겠지만 여기서 비중부터 빨리 줄여야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할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네. 13,000원이 무너지면은 아프겠지만 3분의 1 또는 4분의 절반 정도를 매도하시는 것을 전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 근데 이게 네. 12,500원, 550원까지 갔는데요. 아니요, 이거는 12,250원까지 살짝 이렇게 내려가도 네. 13,000원대 이제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최근 흐름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네.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 12,9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별로 안 좋아요. 종가상으로 보셔야 돼요. 아, 장중에 네. 밀리는 건 괜찮아요. 종가상으로 보셔야 돼요. 종가상으로. 아, 네네. 네, 예, 그래서 예. 이거 12,800원짜리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단기 네. 흐름에서요. 그래서 무너지면 저는 비중 줄이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네. 무너지지 네. 않으면 반등 시 일단 비중을 빨리 줄이시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아, 반등시요? 네, 반등 시 비중을 줄이시거나 15,000원 되면 본전에서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주가가 아, 떨어지면 네네. 사시든지 아니면 떨어진 다른 종목을 사시든지 하세요. 이렇게 올라온 네, 종목을 네네. 사갖고 수익 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예. 제발 좀 올라온 거 좀 사지 마세요. 아, 네. 네, 아시겠죠? 아,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팬.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뭐, 좋아할 만큼 매력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고맙습니다. 어떤 게 아니요, 궁금하실까요? 짱이세요, 짱. 아, 감사합니다. 현대로제.
현대, 로템. 현대로템.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1,200원에 20%요. 21,200원에 20%요. 네. 현대 로템과 같은 상담을 좀 할게요. 네, 일단 현대 로템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이건 나쁜 기업은 아니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사실 철도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이제 인프라를 다시 구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현대로템이 엮여 있는 그런 테마 자체가 남북 경협이거든요. 근데 남북 경협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에요. 뭐냐면 사실은 이제 북한이 돈 좀 필요하면 이렇게 뭐 미사일 쏜다 이런 이야기가 속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북한이 이때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게 되면요. 미사일 쏘고 협박했다가 나중에 화해하고 악수하고 미사일 쏘고 협박했다가 나중에 화해하고 도발했다가 화해하고 도발했다가 화해하고를 반복하는데 도발하면은 방산주가 올라가고 화해하면은 남북경협주 올라가고 도발하면 방산주 올라가고 화해하면 또 경협주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시소놀이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수십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가져가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 떨어지면 어차피 잊을만 하면 저기 남북 경협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친해져가지고 또 올라올 거고 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또 도발할 거예요.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친해져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2만 원대 이렇게 적자가 나가지고. 적자가 나서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이 현대로템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약간 근간 산업을 갖고 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근간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적자가 나더라도 흔들리진 않아요. 뭐 한국전력과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공기업과 이런 기업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매출처가 뭐 확보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업은 결국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겁먹지 말고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남북 경협이 남북한의 분위기가 좀 안 좋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분위기 때문에 아마 16,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적자라든지 매출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16,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겁먹어야 된다 아니면 더 사야 된다? 더 사야 됩니다. 맞습니다. 더 사놓으면은 잊을만 하면 또 올라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올라올 때 수익도 적게 주는 게 아니라 막 80%, 70% 주는 기업이거든요.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가져가는 거, 오래 가져가는 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6,000원대까지 내려가더라도 겁먹지 말고 오히려 16,000원 오면은 전화 한 번 더 주셔가지고 더 사면 되고 더 사가지고 올라올 때 27,000원에서 3만원짜리 이상을 목표가로 잡으신다면은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전화를 한번 더 주셔가지고 확인하고 추가하면서 하세요. 네. 자,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상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레인인데요. 기가레인 2,450원에 20%라고 하셨습니다. 요건 별로 상담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지금 오늘 매도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오늘 꾸준히 저거 올라왔을 때 왜 안 팔고 지금 이제 와서 상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빨리 팔고 상담할 필요가 없었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건 빨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한번 넘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빨리 매도하시고 미래생명자원 1,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재료 소멸은 아닌 것 같다. 18%, 13%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제가 보기에는 재료 소멸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사료 관련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애견 사료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쿠팡 반려 동물 이런 걸로 엮였는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애견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고 했을 때 경중을 따진다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겉절이 테마처럼 겉에 묻어가지고 간 테마지 사실 실제로 식량난에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변동이 있었던 것 자체가 저는 털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게 개미들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미들에게 물량을 털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팔아냈던 구간이다 생각이 들고요. 사신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생각이 들고 밑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 손들어야 되겠죠. 이것도 단기적인 흐름으로서는 9,000원이 손들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단타로 단기적으로 차트 보고 매매하시고 9,000원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또 다음 종목이 있을까요? 다음 종목이 또 있는 것 같네요. W 게임즈 지금 종목 상담 들어왔고요. 53,000원대 10%를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게임즈 좋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초반에 계속 노래 불렀던 게 게임 관련주예요. 근데 역시나 올 하반기도 저는 게임 관련주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를 노리고 지금부터 게임 관련주 사놓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니고 저점에 자리 있기 때문에
W 게임즈 실적 잘 나오고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워렌 버핏도 결국 블리자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국정과제에서도 게임 관련, 컨텐츠 관련, 이런 미디어 관련 그리고 NFT, 블록체인 관련해서 국정과제로 지금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만큼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IT 강국으로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IT를 만드는 반도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만드는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그리고 게임 이런 쪽들이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얘가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생각하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요거는 그냥 들고 가세요. 떨어지면 45,000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돈 잘 벌고 주가 떨어지면 더 좋은 거죠. 더 사버리세요. 그래서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떨어지면 45,000원대 추가 매수 올라오면 6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대로 보유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내일은 좀 쉬죠. 우리가 내일 쉬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장은 또 오후에 움직입니다. 저녁에 움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미국장 체크도 좀 잘해보시고 정보가 부족하시면 이데일리 TV 채널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면 정보가 많이 나오겠죠.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